안녕하십니까. 저는 웨이사에서 사업 담당 총괄하고 있는 웨이사의 하창선 팀장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목으로는 현장이 요구하는 건설 AI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차는 다음과 같이 공간 데이터의 중요성, 그리고 단위 데이터의 한계, 그 다음에 시공회사의 AI 관점, 그래 사례 확인, 그리고 앞으로 웨이사가 어떤 일들을 해 나갈지 이런 순서로 좀 소개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발표에서 저희 대표님이 피지컬 AI 시대에 맞이하는 공간 AI 기업이라는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근데 발표를 들으시다 보면은 크게 4가지 정도의 단어들이 반복적으로 나오거나 강조되었던 부분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AI 파이프라인, 두 번째로는 공간적 맥락, 세 번째로는 리얼타임, 네 번째로는 다채널 데이터라는 지칭으로 많이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 키워드들을 조금 시공, 건설 단위로 좀 끌고 와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보고자 합니다. 네, 공간 데이터의 중요성이라고 이제 주제를 들고 왔는데, 현장은 우리가 살고 있는 3D 공간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죠? 설계 자체도 자세히 보시면은 공간에 기반의 그림입니다. 아무리 2D 도면이어도 인면, 번면, 단면을 합치면은 3차원 형상이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시공도 공간 기반으로 변화를 계속 일어나가고 있습니다. 현장 자체가 3차원으로 계속 변화가 되어 나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이제 결과물로 뽑아내고 수량이라고 지칭해서 뽑아내는 결과물들도 결국 3차원입니다. 최적 단위의 수량들을 확인을 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시공 현장에서의 모든 일들은 3D 공간 데이터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왜 우리는 이때까지 텍스트와 노하우와 내 두 눈으로 이때까지 계속 시공을 해왔을까요? 이런 부분이 왜 공간 데이터가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첫 번째 챕터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현장에서 발생하는 일들은 오차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크게 키워드를 잡으면은 첫 번째는 물리적 거리, 두 번째는 시간적 거리, 세 번째는 공간적 거리라고 제가 표현을 잡아봤습니다. 네, 물리적 거리는 단순합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이 곳과 현장에는 정말 거리가 존재합니다. 막말로 현장 사무실과 현장 사이에서도 거리가 존재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시간적 거리는 그 물리적 거리가 존재함으로써 사건이 발생한 시점과 확인 후 조치 수정 보완된 수행에 시간차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즉각적인 대응, 의사결정의 판단에서의 시간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공간적 거리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도면들은 실제 to be 만들어진 상황인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시공을 두 눈으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눈과 그 시공 완료된 설계 모습을 매칭을 해나가면서 공간적 거리를 머릿속으로 맞춰 나가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서 오는 공간적 거리도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페인 포인트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도 우리는 계속 공간 데이터 기반으로 의사결정을 하거나 판단을 하거나 계획하는 것들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시공 현장은 공간 데이터화해서 관리를 꼭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한 가지입니다. 위 말씀드린 3가지 문제의 오류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뒤쪽에서 AI 관련 설명도 드리고 시공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결국에는 현장은 공간 데이터 기반으로 의사결정과 계획과 판단이 일어나야 된다라는 것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근데 여러분들은 생각보다 공간 데이터가 필요하다고 충분히 인지를 많이 하고들 계십니다. 그거는 이미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왜냐? 하시는 그 업무들 속에서 공간 데이터를 수집하고자 하는 행동들을 충분히 많이 하고 있는 거죠. 현장이 실시간으로 변하고 있는 사실들도 누구나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록이 없으면 시공 후의 이전 모습을 확인할 수 없다는 것들도 알고 계시고요. 그래서 많은 그 직원분들이 현장을 다니면서 휴대폰으로 아니면 드론으로 많이 사진 찍는 이유들도 여러분들 공간적으로 현장의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그런 행위들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의 그 수행은 거의 다 대부분 공간 데이터를 만들기 위한 행위지만, 제가 위에서 말씀드린 공간적 해석과 그 기반의 의사결정과 판단을 하기에는 아직 부족한 데이터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데이터로 모든 현장의 모습을 기록하고 판단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서 더 부가적인 것들이 필요한 거죠. 네, 그래서 많은 현장에서는 현장의 모습을 디지털화 시키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해왔습니다. 아까 디지털 트윈이라는 키워드 속에서 그 현장을 디지털화 시키기 위해서 많은 도구들,
그리고 스마트 건설 기술이라는 키워드 내에서 많은 도구들을 통한 현장에서의 뭐 사용성, 플랫폼, 그리고 실제 적용 같은 것들도 많이 해보셨을 겁니다. 근데 자세히 보시면은 다 파편화되어 있거나 단일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을 할 수밖에 없도록 제공되는 케이스들이 많으셨을 겁니다. 뭐 첫 번째로는 뭐 드론도 이미 많이들 사용을 해보셨을 거고 보셨을 거고, 두 번째로는 현장에 CCTV들도 거의 다 설치가 돼 있으실 겁니다. 그 CCTV 기반으로 모니터링을 하거나 의사결정으로서 요소로 사용한다거나도 많이 경험을 해보셨을 거고, 네, 세 번째로는 요거 우리 실내도 내부도 기록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360도 카메라 같은 것들도 많이 활용을 해보셨을 거고요. 네 번째로는 이제 스마트 건설 키워드 하면 또 빠질 수 없는 BIM 데이터 기반으로 계획과 현장 관리를 하기 위한 노력들도 다분히 많이 해보셨을 겁니다. 근데 이 각기 다른 데이터들에는 특징과 장단점들이 또 존재를 합니다. 네. 첫 번째로는 드론은 당연히 광활한 면적을 촬영하는 데는 최적화된 도구입니다. 하지만 실내로 들어가거나 지하로 들어가게 됐을 때는 사용에 제한적인 부분들이 있는 거죠. CCTV 같은 경우에도 실시간으로 현장을 볼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엄청난 효용감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CCTV 화면이라는 제한적인 시각에서 확인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들도 단점인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360도 카메라도 많이들 활용해 보십니다. 이건 핸드헬즈로 내가 들고 다니면 현장의 모든 모습을 기록할 수 있으니까 이런 도구들도 잘 쓰면 좋겠다라는 시도들도 많이 해보셨죠. 하지만 거꾸로 360도 카메라 같은 것들이 광활한 현장을 촬영하기에 부족한 요소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BIM 데이터들도 현장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을 해보고자 했지만 실질적인 현장의 3차원화된 공간 정보의 모습이 없으면은 반쪽짜리 의사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도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핵심은 각각 단절된 데이터를 활용한 접근은 현장을 제한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다라는 단점이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웨이사가 하려고 했던 행위들도 왜 그 다채널 데이터들을 한 곳에 모아서 우리가 무언가를 해야 된다라고 계속 주장을 했던 것도 다 포함입니다. 모든 데이터가 한 곳으로 모였을 때 비로소 공간 정보에 기반의 의사결정할 수 있는 DX를 실현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좀 더 가서는 AX를 진행하려면은 시공 현장의 모습이 다각화된 공간 데이터들이 짧은 주기로 거의 실시간성에 가깝게 들어와야 제가 위에서 말씀드린 공간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과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한번 시험하는 느낌으로 관점을 전환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AI 얘기하러 나온 줄 알았는데 앞 발표 내용을 보면은 왜 이렇게 공간 데이터 기반 움직여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많고 알겠는데 그거랑 AI랑 무슨 연관이 있나요? 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고요. AI 얘기하는데 왜 계속 공간 데이터 설명이 이렇게 많은가요?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밑에 세 단계를 내려가면서 쭉 보시면은 왜 필요한지를 한번 상기시켜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첫 번째로는 시공의 공간의 변화를 통해 결과물을 얻어내고 있습니다. 공간의 변화가 여러분들의 결과물을 나타내는 거죠. 두 번째로는 AI가 작동하려면은 그 변화를 인식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당연히 내가 현장에 빈틈없이 판단을 하고 보는 것들이 있어야 이제 그걸 인식을 통한 결과물 도출을 해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아까 제가 중간에 언급드린 것처럼 짧은 주기와 다양한 시야에서 현장을 담아야만 그 AI가 인식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결국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도 짧은 주기로 다양한 공간 데이터가 들어와야 우리가 원하는 시공 현장에서의 AI 결과물들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 공간 정보 데이터들이 시공 현장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앞서 많이 강조드린 부분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부터가 원래 AI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메인 내용 중에 한 가지입니다. 많은 시공사들에서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많은 협력 업체들과 이제 AI 업체들도 요즘 뭐 시공에서 AI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어? 요즘 시공에서는 AI 어떤 식으로 활용할 수 있어? 야, 이거 좀 리서치 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는 어떤 걸 할 수 있어? 라는 논의들이 매우 많이 다각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AI 관련된 미팅들만 수십 번 다녀봤습니다. 그래서 AI 관련된 수십 번의 미팅을 다닌 결과 메이사가 결론을 내리기에는 이 5단계 프레임워크 내에서의 의사결정을 해야 원하는 기능과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정의를 하였고, 그 5가지는 다음과 같이 보이시는 것처럼 페인 포인트 규명, 그 다음에 목표 설정,
장비 설정, AI 적용 가능성 검토, 실제 구현 이런 식으로 순서를 좀 잡아왔습니다. 그래서 단어를 뜯어보면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제 알고 계신 내용들이 대부분입니다. 페인포인트 규명, 공간 정보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찾고 싶은지, 그 찾은 것들이 어떤 페인포인트를 가지고 있고 그걸 어떤 걸 해소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첫 번째로 돼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목표 설정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결할 거고 이 해결됐을 때 어떤 가치를 얻을 수 있는데를 명확하게 규정 짓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장비 선정입니다. 저는 이 세 번째 장비 선정도 꽤 정말 중요한 포인트 중 한 가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 가장 쉽게 공간 정보를 수집해서 현장에서 의사결정이나 판단할 수 있는 도구가 무엇이냐, 그리고 그 AI가 인식하고 판단할 수 있기 위해서 가장 적합한 도구가 무엇이냐라는 것들을 꼭 체크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은 결국 현장 입장에서는 시간 대비 효용을 따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이거를 위한 인풋이 들어가는 시간 대비해서 어떤 아웃풋이 나오는지를 고민을 하는데, 수집하는 순간부터 시간이 길어지면 사실상 아무리 좋은 AI가 와도 작동이 안 됩니다. 시공 현장에서는. 그래서 장비 선정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네 번째가 왔을 때 이제 야, 이거 AI로 풀 수 있는 과제가 맞아? 이게 AI로 푸는 거야? 아니면 기능으로 푸는 거야? 뭐 자동화로 푸는 거야? 아니면 이건 AI가 인식을 할 수 있는 문제야? 라는 것들을 명확하게 한 다음에 이거를 기능 단위로 우리는 어떻게 기능을 만들어서 제공을 할 것이냐 논의를 이어가야 훨씬 더 이제 생산적인 형식으로 AI에 대한 기능을 얘기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례 넘어가기 전에 단어들이 조금 섞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 한번 단어만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장비와 실제 구현, AI와 기능을 구분을 해서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장비는 정말로 데이터를 수집하는 도구의 역할이고요. 그 다음에 AI는 인식과 탐지를 하고 판단하는 역할을 하는 친구입니다. 그리고 보고서를 생성한다거나 자동화된 기능으로 만들어서 유저들이 직접 사용을 하는 것은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 단계의 세 가지는 꼭 단어 자체는 구분해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AI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두 가지 사례를 좀 들고 와봤습니다. 네, 첫 번째 사례는 파일 관리에 관련된 부분의 시공에서의 AI 적용 가능성 검토에 관련한 사례입니다. 네, 파일 시공 관련해서는 뭐 현장에서 담당자분들이 측량과 검수 작업을 반복적으로 많이들 작업하십니다. 반복적으로 작업을 하다 보면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뭐 누락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현장에서 바쁘게 진행되는 많은 업무들 속에서 파일 검측하는 시간이 빠지거나 아니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 오시공이 나는 이슈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반복적으로 작업을 하고 있는 파일 검수 작업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줄여낼 수 있을까라는 부분을 페인 포인트로 지정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목표로는 그러면은 파일로 우리는 뭘 찾고 어떤 정보를 줘야 정확하게 우리가 그 시공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어 라는 관점에서는 이제 파일이 원하는 위치에, 항심 위치에 맞게 시공이 되었는지, 그리고 관이 깊이가 제대로 우리가 원하는 만큼 박혔는지, 이 두 가지가 핵심 목표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 파일 시공 데이터를 만들기 위해 가장 최적화된 도구가 무엇이냐. 이것도 당연히 뭐 360도 카메라도 있고요. 직접 찍는 사진도 가능합니다. 근데 여기서의 가장 최적화된 도구는 저희는 드론이라고 봤기 때문에 드론으로 내가 원하는 시점마다 계속 촬영을 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제 분석을 해서 제공하자라고 해서 드론으로 잡아봤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부터 AI 적용 검토를 합니다. 우리가 AI로 어떤 부분을 해소하고 싶어? 라고 했을 때는 첫 번째는 파일을 찾는 겁니다. 우리가 시공한 파일을 제대로 찾을 수 있냐 없냐 라는 부분에서 파일 찾는 부분과, 두 번째로는 그 파일이 우리가 원하는 항심 위치에 제대로 박혔느냐 안 박혔느냐, 그 항심 위치를 얻어낼 수 있느냐 AI로, 그런 부분을 AI 영역으로 봤고, 좀 더 여기서의 AI 가치들이 많이 올라오는 부분은 판단을 하는, 단순히 한 번, 두 번에 대한 판단을 AI로 한다고 했을 때는 그렇게 커다란 가치를 줄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현장에서 파일 시공을 수백 번, 수천 번을 시공을 합니다. 그런 수백 번, 수천 번 시공할 때 반복적인 행위를 AI가 줄여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을 하였고, 그게 적당하고 타당하다라는 판단에 대해서 이제 진행을 하게 되었죠.
좀 더 가서는 자동화, 제가 아까 기능이라고 표현했던 영역들은 이제 그렇게 CAD 도면 좌표가 이제 참값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그 참값과 AI가 찾은 이제 파일과 파일 항심 위치를 비교해서 결과를 도출해 주는 것은 기능 단위로 불어서 제공을 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구현 기능으로 내려오면은 이제 파일이 이제 실제 들어온 영상상에서 어디가 시공이 되었는지를 초록색으로 표기하고, 시공이 되지 않은 것들은 보라색으로 표기, 그리고 시공이 예상되거나 위치 이상으로 판단된 친구들을 빨간색으로 표기를 하여서 직관적으로 이제 현장 담당자가 모든 파일을 먼저 모든 파일을 찾고 다니는 게 아니라 이제 이상 감지가 된 친구들 중심으로 우선순위를 해서 판단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자 합니다. 결국 직관적으로 현장 담당자가 보고 바로 판단할 수 있도록 셋업을 하는 게 기능인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이상 감지가 된 친구들이 단순히 표기만 돼 있으면은, 그래서 이게 뭐 얼마나 벗어났어? 뭐 어떻게 바뀌었길래 이상하다는 거야? 라는 정보들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정보들은 저희 쪽에서 그 자동 검측 대장처럼 해서 실제 시공 파일 위치는 XY인데 실제 그 도면에 표기된 것과 시공이 얼마나 벌어졌는지에 대한 정보들을 입력한 리포트를 제공해주는 기능까지 만들어 봤습니다. 네. 그래서 이 기능의 핵심을 요약해보면은, 파일 시공하는 모습을 드론으로 촬영한 데이터와 실제 설계 데이터와 대조시켜서 시공이 얼마나 제대로 잘 진행되고 있는지들을 반복적으로 확인해야 될 행위를 줄여주는 것들을 핵심으로 하는 기능과 가치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사례입니다. 네. AI 얘기 나오면 또 빠질 수 없는 논의들이 또 한 가지가 있죠. 안전 관련해서 정말 많이들 얘기하십니다. 특히 이제 시공에서 요즘에 안전은 거의 우선순위가 최우선단에 있다고 해도 거짓이 아닐 정도로 모두들이 안전에 관련해서 언급을 하시는데, 저희가 공간정보 데이터를 많이 다루는 입장에서 이 안전과 AI 공간정보를 다뤘을 때 어떤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정말 많이 해봤고, 많은 업체들과 논의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페인 포인트를 찾은 거는, 우리 안전관리자가 현장을 일일이 확인하고 다니면서 뭐 시설물 점검을 한다거나 근로자들을 점검하는데 반복적으로 하는 행위들이 너무 비효율적이고 이제 제한된 환경에서 업무를 하다 보니 누락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부분이 결국 페인 포인트로 작용하고, 그 부분을 공간으로 우리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AI로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차원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목표를 설정합니다. 당연히 찾고자 하는 것들은 많고 판단해주고자 하는 것들은 많을 수 있죠. 근데 그 중에서 우리가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해낼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일까 했을 때, 시설물 설치 여부, 그 다음에 안전동작 이행, 불이행을 구분해서 리포팅하자라고 해서 목표를 시설물 설치 여부와 안전동작으로 잡아왔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로 여기서 가장 적합한 장비가 무엇이냐라는 것도 또 고민을 하게 되었죠. 여기서도 또 장비를 논의하다 보니 핵심적으로 좁혀졌던 거는, 이건 CCTV랑 드론으로 해소하는 게 맞아. 이거 단순히 다른 것들 디지털 데이터 수집 도구로는 한계가 있어. 라는 논의들을 많이 하였고, 그 중에서 이제 드론, 요즘엔 드론 독스테이션, 무인 드론 스테이션 기반으로 현장을 라이브 스트리밍을 한다거나 주기적으로 숏텀으로 계속 현장을 촬영하는 것들이 가능하니까 드론과 CCTV 기반으로 진행을 해보자 라고 또 설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부터 또 AI 적용 검토가 나옵니다. 아까 파일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이제 반복적인 작업을 줄여내는 게 어떻게 보면 AI의 핵심적인 요소 중에 한 가지였는데, 이번 안전의 부분에서는 조금 달랐던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예를 들어서 안전시설물이 설치되었다, 안 되었다라는 거는 솔직히 정답이 정해져 있지 않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정해져 있는 않는 경우를 판단해서 해소하는 것들이 핵심 쟁점이었는데, 이거 VLM과 LLM으로 해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진행을 해봤고, 가능하다. 이거 학습을 통해서 잘된 케이스, 안 된 케이스, 일단 잘된 케이스에 대한 지속적 학습을 통해서 안 되었을 때 표기하고 리포팅하는 게 가능하다라는 결론으로 도출하여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AI 영역으로는 안전시설물 설치 여부와 보호구 착용 여부를 판단하는 것들을 하고, 이제 신뢰도 확보를 위한 지속적 학습으로 진행하기로 결론에 도달하였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는 AI 기술인 거고, 그럼 이건 또 어떻게 제공을 할 것이냐? 현장 담당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기능으로 되어야 업무를 줄여낼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는, 실질적으로 드론이 스트리밍을 하면서 돌거나 그 CCTV에서 이상 감지가 되었을 때 바로
그 관리자에게 알람을 주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알람 기반으로 이제 그냥 매번 반복적으로 현장을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그 알람이 왔을 때 판단이 되는 시점에 현장에 나가서 조치하는 이런 방식을 위해서 알람 기능을 했고, 두 번째로는 그렇다고 모든 그 알람에 따라 그 현장의 담당자들이 또 따라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드론으로 현장을 촬영해서 드론으로 확인된 안전시설물 미설치 여부를 리스트업하고, 이제 다음날이나 이제 업무를 시작함에 있어서 그냥 또 반복적으로 현장을 나가서 확인하는 게 아니라 설치, 미설치 여부, 훼손 여부가 판단된 그 여부부터 작업할 수 있도록 확인된 기록을 기반으로 현장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능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네. 요 사례 두 가지를 얘기하다 보니까 저희 쪽에서 그 결론을 낸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냥 찾으면 되는 거 아니야? 요즘 AI로 한다던데, 이런 식의 질문보다도 이제 우리가 명확하게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지, 그것에 따라서 기술이 적합한지를 먼저 함께 논의를 하면서 이 기술 발전을 이끌어 나가면 훨씬 더 생산적이고 좋은 기능으로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정리를 해봤고요. AI는 탐지, 인식, 판단을 하는 역할과 도구인 것입니다.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이 프레임워크 내에서 고민을 하고 결론으로 도출하는 것들이 앞으로 많은 기능을 만들어내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의 방향성입니다. 제가 이렇게 좋은 말, 화려한 말 많이 했지만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솔직히 학습된 데이터들이 실제 시공 현장에서 작동하기 위한 케이스들이 많이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케이스를 통한 시공 AI 기능을 계속 강화시켜 나가도록 메이서는 계속 다양한 이제 컨텐츠들을 계속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아까 제가 그 공간 정보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과 판단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지만 아직도 그 실시간성을 띠기 위한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현장에. 그래서 드론 스테이션을 자동화하여서 현장에 모든 사각지대 없는 데이터들을 짧은 주기로 수집하기 위한 요소들을 계속 연구를 할 것이고, 좀 더 가서는 단순히 디지털 데이터가 제가 언급드리는 것 외에도 많이 존재합니다. 그런 것들이 결국 한 판에 모여서 작동을 했을 때 진정한 공간정보 데이터가 의미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는 통합 안전 그리고 통합 데이터들이 한 곳에서 모여서 움직일 수 있는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계속 기능을 개발해 나갈 예정입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조금 AI 관련해서 메이사가 지금 앞으로 나아갈 방향과 한 발짝 좀 떨어져 있긴 하지만, 네, 죄송합니다. 계속 떠가지고. 네, 오늘날에는 대부분들이 AI를 활용해서 인식, 탐지, 판단을 하고 그를 통한 자동화된 리포트를 개발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해주는 것까지가 어떻게 보면 AI의 역할로 지금 되어 있지만, 아까 앞서 대표님이 발표를 해주신 것처럼 다음 스텝은 우리가 원하는 입력을 통해 AI 에이전트가 판단을 하고 물리적인 자동화된 기기가 직접 조치를 하는 과정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은 인식과 자동화를 넘어 원하는 행동과 생각을 입력하여 AI가 직접 판단하고 조치할 수 있는 기술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그 에이전트 AI와 공간정보 데이터와의 AI의 미래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발표를 마무리하면 요약을 하자면은 결국 핵심은 시공은 공간 데이터 기반으로 의사결정과 판단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결국 판단의 개서의 AI의 보조적 역할과 반복적인 부분을 자동화된 기능으로서 풀어야 여러분들이 원하는 진정한 AI와 그 시공이 제대로 작동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거의 방향성에 관련돼서나 아니면 사례들 중심으로 많이 말씀드렸는데, 혹시 제품이 좀 더 궁금하시거나 오늘 발표 중에 좀 더 궁금하신 내용들이 있으시면은 끝나고 저희 부스를 찾아와 주셔도 좋고요. 끝나고 저한테 찾아오셔서 많은 질의 응답 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네, 발표 이대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